자, 3번 총칙상의 공분 규정 적용 여부. 1번 내부 참가자. 각직 동그라미 치시고 총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했죠? 그렇죠? 자, 밑에 염산 날법핀 사건 나와 있는데 이건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총칙 규정 적용 여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대항범 필요적 공범이죠. 따라서 각책상의 개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지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지문 출제 잘 돼요. X 하시고. 자, 뇌물수수죄는 뇌물죄 강론 조문이죠. 그렇죠? 강론상의 필요적 공범 대항범입니다. 따라서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조 미칠 것이고 X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밑에 3번 형법 제127조라고 되어 있죠. 127조는 가로 열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 조문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 조항은 누설자만 처벌한다 그랬죠? 그쵸? 이 누설자만 처벌됩니다. 이자만 처벌되는 것이지 밑에 파란색으로 누설받는 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죄가 됩니다. 자, 그 밑에 꺽쇠 2번. 자, 꺽쇠 2번도 출제 잘 돼요. 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이 밑에 옆에 법원직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체포영장 발부자 54명의 명단을 누설받았다 했죠? 그렇죠? 누설받은 자입니다. X. 불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총칙상의 공범, 공모, 교사 방조 형태를 가담했다 하더라도 밑에 교사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X. 그렇죠? 가분무죄가 되었고 을만 처벌됩니다. 이 지문은 꺽쇠 1번도 출제 잘 되고 꺽쇠 2번도 출제 잘 돼요. 자, 밑에 것도 똑같아요. 자, 세무사법. 사례만 바뀐 거지 공무상 비밀죄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누설하는 동그라미 이자만 처벌되는 것이지 옆에 누설받는 상대방 그쵸? X 처벌되지 않는다. 자, 꺽쇠 2번. 자, 밑에 두 번째 줄에 누설받는다고 되어 있죠? 누설받는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5번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누설한 행위와 누설받는 자는 대항범 관계에 있다. 그쵸? 그래서 이 127조는 누설하는 자만 처벌한다 그랬습니다. 밑에 누설받은 자 미칠 것이고 처벌조항 없다. X. 자, 밑에 6번도 보시게 되면 자기 지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뭐 쭉 읽어보시고요. 대립적 범죄 있다는 말은 대항범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한 자만 처벌합니다. 대출을 한 자만 처벌을 하는 것이지 대출받는 자는 처벌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대출받은 행위자의 경우에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무죄다. 이러면 무죄다. 됐어요? 됐어요. 자, 앞에 한번 가볼게요. 어쨌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출제 잘 돼요. 자, 염산 날법핀 사건도 출제가 잘 됩니다. 근데 약간 어려워. 이 판례. 어쨌든 별표칩니다. 자, 보죠. 자, 의약품 제조업자 갑은 약국 개설자도 아니고 도소매 허가도 없는 을이 전문 의약품인 염산 날법핀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이 전문 의약품 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전이 있어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약국 개설자도 아니란 말은 약사도 아니란 말입니다. 약사도 아니고 도소매업자도 아닌 자가 이를 구입하여 일반인들에게 유통시킨다는 정을 알면서 누가? 갑이. 그쵸? 그 자에게 염산 날법핀을 판매하였다. 누가? 제조업자 갑이 약을 팔았다는 거예요. 자, 을이 염산 날법핀을 일반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이 갑과 을의 주체가 뭘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관련된 법 규정을 보게 되면 약사법이 나와 있죠? 약사법을 보게 되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라면 약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취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주체인데 주체가 누굽니까? 갑입니까? 을입니까? 이 사례에서. 응? 을이지 을. 을이란 말이에요. 즉 을은 약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벌칙 조항에 따라서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위반한 자가 누구야? 갑이야 을이야? 을이지 을. 그렇죠? 그래서 이 관련 법 규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을만 처벌한단 말이에요. 을만. 을만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갑은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자, OX 동그라미 1번 판례 나와 있죠? 체크 한번 해보세요. 출제 잘 되는 판례입니다. 자, 봅니다. 자, 여기 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 있죠? 을이 있어요. 갑은 누구예요? 의약품 제조업자지. 그리고 을은 방금 읽었듯이 약국 개설업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도소매업자도 아닙니다. 근데 갑이 그런 것을 알면서 이 을에게 약을 팔았다는 거야. 이렇게 약을 팔았다. 판매를 했다는 거지. 판매를 했는데 그냥 판매했을까요? 아니지. 을이 이렇게 가공했겠지. 가공. 즉 공모를 했거나 교사를 했거나 방조를 했거나 그렇죠? 뒷돈이 들어갔으니까 팔았겠지. 그렇죠?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을은 돈을 주고 갑은 돈 받고 팔고 둘은 뭡니까? 둘은 뭐야? 이 갑과 을은 필요적 공범이란 말이에요. 공범인데 대항범 관계지. 대항범 관계란 말입니다. 근데 방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 관련 법조문 봤죠? 누구만 처벌해? 을만 처벌한단 말이에요. 을만. 갑은 처벌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시 노트를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 여기 보시게 되면 을만 약사법 위반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고 갑은 뭐다? 갑은 처벌정이 없으니까 갑은 여기 나와 있지? 처벌정이 없어서 무죄다. 이런 무죄다. 아무리 을이 잠깐만요. 여기서 지울게요.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는데 을이 지금 갑에게 돈을 주고 약을 샀잖아요. 샀는데 가담은 이 갑이 을에게 약을 팔 때 방조 형태로 팔았다. 방조 형태로. 즉 제가 아까 여기서 을이 이렇게 가담했다 했는데 뭐 을이 가담했든 이게 갑이 가담했든 간에 그렇죠? 근데 이 사례에서는 갑이 방조 형태로 팔았다는 거지. 즉 을이 무허가 업자임을 알면서 도소매업자도 아니고 약사도 아님을 알면서 갑이 팔았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갑이 가담했다는 거예요. 즉 방조 형태로 가담했다 하더라도 갑은 처벌정이 없으니까 무죄란 말입니다. 즉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갑은 방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무죄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만 처벌합니까? 을만 처벌되는 거지. 을만 처벌되는 것이고 갑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와보시면 자, 꺽스 1번 나와 있죠. 꺽스 1번이 무지 출제가 잘 돼요. 자, 매도 매수와 같이 서로 대항된 행위 전제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 즉 대항범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형법상의 총칙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가 않는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조항이 없는 이상 여기서 매도인이 누구라고요? 매도인이 갑이란 말이에요. 갑에게는 처벌조항이 없는 이상 이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밑에 이 을에 대한 공범도 아니고 방조범도 안 된다. 무슨 말이다? 무죄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고 그래서 이 판결로지 내주를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관련법 규정을 좀 알고 계셔야지 이 판결 요지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 네 줄만 써주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강의하는 저도 이 네 줄만 보면 이해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하고 법조문 알아두시고 그걸 알았다면 이 판결 요지를 넉 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주 출제가 잘 되는 조문입니다. 근데 좀 어렵죠? 자, 꺽스 2번을 가보시면 정범, 이 정범이 누구야? 정범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정범이 누군데? 을이지 을. 을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총칙상의 공범이라든지 자 이런 법 규정에 적용이 있을 수가 없어서 따라서 정범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됐나요? 됐는데 꺽스 2번보다는 꺽스 1번이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출제가 잘 되는 것이 요 밑에 펠라가 또 무지 출제가 잘 됩니다. 여기도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볼게요. 자, 변호사 아닌 을입니다. 변호사 갑을 고용했습니다. 고용해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는 거지.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그쵸? 그쵸? 적발되었다. 만약에 변호사 갑 명의로 했다면 굳이 어떻게 적발되겠습니까? 적발하기 힘들겠죠. 근데 이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이 을 명의로 한 것 같아요. 을 명의로 해서 하다가 적발되었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이 관련 법조항이 이제 변호사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변호사법 조항을 찾아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즉 이 변호사법에는 누구만 처벌해? 변호사 아닌 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 그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첫 번째 줄 변호사 아닌 을이 변호사 갑을 고용해서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다 적발되었다 했을 때 갑과 을의 대책은 뭘까요?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저 그림 있죠? 자, 밑에 이 갑이 변호사고요. 갑이 변호사고 을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을은 변호사가 아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노트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자, 갑이 지금 을에게 가공했다. 가공. 즉 공모 교사 방조 형태로 가공했고 을은 갑을 고용하게 되는 거죠. 고용관계입니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이 갑이란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운영 개설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을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을명의. 갑명이라면 적발하기 힘들겠지만 이것이 을명의로 을이 이제 법률사무소를 운영 개설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정확하게 되려면 이 화살표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게 아니고.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랬을 때 변호사법 찾아보기 전에 이 갑과 을의 관계는 뭐다? 갑과 을의 관계는 대항범, 필요적 공공관계다. 공공관계다. 대항범 관계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관련 법 규정을 찾아보니까 갑은 처벌정이 없다는 것이고, 갑은 처벌정이 없는 것이고, 누구만 처벌합니까? 변호사 아닌 을만 처벌하는 조항인 거지. 그쵸? 그랬을 때는 설령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총칙상의 공범, 교사, 방조 형태로 가담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가벌이다. 불가벌. 누구만 처벌한다? 을만을 처벌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와볼게요. 자,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여기 돼 있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했다 했을 때 대항범 관계다. 대항범 관계. 자, 이때는 자, 밑에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 이를 처벌한 조항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누가? 변호사일 때. 변호사는 처벌정이 없다고요. 누구만 처벌해? 변호사 아닌 자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 운영한 변호사의 행위는 자, 변호사 세무 쳐볼게요. 변호사의 행위는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공범으로도 처벌정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따라서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을만 처벌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출제가 잘 돼요. 자, 됐고. 여기서 필기 한번 해보면 여기 관여했다고 했죠. 관여라고 하는 것이 총칙상의 공모라든지 교사라든지 방조 형태로 가담했다, 관여했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설령 이 친구가 총칙상의 공모 교사 형태로 가담했다 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작년도 승계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다 했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여기서 9번 카펠라 가봐.
9번도 보시면 자, 의료법 여기 나와 있죠? 의료법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는 의사가 아니라면, 그쵸? 직접 진찰하는 의사가 아니라면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하고 있다는 거죠. 처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자만 처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처방전을 교부받은 상대방은 뭐다? 처벌정이 없다는 거지. 직접 진찰하는 의사가 아닌 자가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방전을 교부받은 자, 이 교부받은 자는 처벌조항이 없다. 그쵸? 설령 이 친구가 공모 교사 방조 형태로 가담했다 하더라도 총칙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밑에 총칙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쵸? 그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뜻이고, 자, 8번 가볼까요? 8번 가볼까요? 자, 8번은 출제 한 번 됐어요. 한 번 됐는데 요 그림이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노트를 가보시면 요 3번 판례. 3번 판례. 자, 무슨 가스 주유소입니다. 가스 주유소. 갑은 그 가스 주유소의 사장입니다. 사장이고 을이 있는데요. 을은 그 동네에 아는 지인이야. 아는 뭐 형동생 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을이라는 친구가 자기 앞으로 차가 하나 있어. 트럭이 있어. 트럭. 이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은 뭐라 그랬지? 이 을이라는 사람은 화물 자동차 소유자야. 소유자. 이 화물 자동차가 자가용이야. 이거 아시나? 자가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톤 포터 트럭인 거지. 근데 트럭인데 그 시골 가면 이 1톤 포터가 트럭이면서 자가용인 거야. 트럭이면서 자가용. 그러니까 이 트럭을 타고 시장에 가서 뭐 시장도 보고 병원도 가고 그쵸? 뭐 어디죠? 뭐 시장도 가고 식당도 가고 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별도로 자가용도 있겠죠. 자가용도 있으면 있겠고 자가용이 아닌 트럭도 있고 그러니까 트럭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란 사람이 트럭을 한 대 자기 명의로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이 갑이라는 이 가스 충전소 사장이 야 너 뭐하냐? 너 괜히 놀지 말고 뭐 바쁠 때는 뭐 이 차 갖고 이 트럭 갖고 너가 일을 하겠지만 바쁘지 않을 때는 우리 가스 충전소에 와서 일 좀 해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임금도 주고 뭐 트럭 관련해서 뭐 가스비 주유비 다 줄 테니까 너 그 차 갖고 놀지 말고 우리 놀고 있지 말고 우리 이 충전소에 와서 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을이라는 친구가 자기 자가용 화물 자동차 1톤 포터를 갖고 을에게 와서 가스 배달을 해주게 되죠. 해주게 되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 을이 갖고 있는 화물 자동차 자가용 트럭은 자기가 개인 일을 할 때 쓸 수는 있어도 이 가스 충전소에 와서 가스업 배달을 못해요. 그것을 하게 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법 위반죄로 처벌한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이 사장도 자기 충전소 가스에서 배달을 하려면 자기가 이 영업용 이 사람이 영업용 트럭이라든지 이런 트럭을 구입을 해서 가스 배달을 해야 되는 거지 영업용이 아닌 이 자가용 화물 트럭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이 화물자동차 운사법 위반죄로 처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처벌되는 조항은 갑을 처벌할까 을을 처벌할까 라고 하는 것인데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을 위반죄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을만 처벌하게끔 되어 있고 갑은 처벌을 하는 조항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갑은 을을 고용했고 을은 그 대금을 받고 갑에게 와서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과 을의 관계는
필요적 공범 중에 대항범 관계인 거야.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구만 처벌조항이 있다고요? 을만 처벌조항이 있는 것이지 갑은 처벌조항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공모 교사방조 형태를 가담했다 하더라도 이 갑은 무조건 무죄인 거야. 누구만 처벌해? 을만 처벌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을 보게 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노트에서 보면 누굽니까? 을인 거지. 그쵸? 여기서 을입니다. 을이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화물의 운송에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행위의 존재가 이 상대방 누굽니까? 갑인 거지. 가스충전소 사장인 거지. 존재가 필요하다는 말은 필요적 공범이다 이 뜻입니다. 필요적 공범이다. 근데 여기서는 그 상대방의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누군데? 갑인 거지. 여기서는 갑인 거지. 없는 이상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소유자 누구? 갑인 거지. 갑. 아니 을인 거지. 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 의뢰하여 화물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행위가 상대방 누구라고? 갑이라고. 갑. 설령 총칙상의 공모 교사방조 형태를 가담한다 하더라도 이 갑에게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 범죄의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누구만 처벌한다? 누구만 처벌해? 여기 을이죠. 요 을만 처벌되는 것이지 갑이라는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7번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가 약간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첨부를 했는데, 자,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처벌돼. 노조법에 따라서 노동관계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이 규정이 있어.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관계없는 자입니다. 관계 있는 자가 아니고 관계없는 자를 대체 일을 시키거나 뭐 채용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위반하게 되면 요 사용자를 처벌한단 말이에요.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요 사용자에게 채용되는 사람 있죠? 여기 관계없는 자. 그쵸? 요 관계없는 자. 요 관계없는 자가 요 사용자에게 고용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단 말입니다. 누구만 처벌해? 사용자만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만 처벌되는 것이지 타방은 처벌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이 고용되는 자, 그렇다 했기 때문에 이 고용되는 자가 설령 공모, 교사, 방조 형태를 가담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 무조건 불가버려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요 사용자에게 채용되는 자, 채용 또는 채용되는 대체되는 자. 지금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나? 파란색 칠했네요. 요 사람은 처벌조항이 없단 말입니다. 설령 밑에 공모, 교사, 방조 형태를 가담했다 하더라도 불가버리다. 누구만 처벌해? 사용자만. 됐죠? 자, 그래서 꺽쇠 2번. 갑 노동조합 소속 지회, 지회장, 조합원들 등의 피고인들이 그 파업기간 중에 위 회사에 가입한 중장비 임대업자 을회사에 채용되어 병회사 공장 내부에서 을회사의 기중기를 운전하며 대체 근로 중이던 정을 발견했다. 대체 근로 중인 자라는 거죠. 즉 사용자에게 고용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피고인들이 야를 쫓아간 거야. 쫓아가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거지.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처벌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처벌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정이란 사람은 거기에 채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는 것이고 이 사안에서는 사용자만 처벌하는 것이지 이 정은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단독정범도 될 수 없고 공동정범 교사범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은.
근데 이 피고인들이 처벌할 수 없는 이 정을 쫓아가서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치?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밑에 현행범도 아니고 현행범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이 피고인은 뭐다? 피고인은 죄도 없는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자기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죄도 없는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정당방위도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상해죄를 처벌받는 거지. 그 뜻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약간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의미파악이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좀 보다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채용, 고용, 대체자는 자는 처벌정이 없으므로 방조로도 처벌할 수가, 교사 방조법은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고 제가 여러분들 책에는 이 부분을 색깔 칠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밑줄 그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근데 적용되는 것이 있어. 지금까지는 3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보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자 이랬죠. 여기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누굴까? 예를 들면 파파라치, 뭐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몰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사생활 사진 찍어서 팔아먹는 애들 있죠? 그쵸? 요 파파라치 행위와 그 의뢰 행위는 대항범 관계에 있어 없어? 대항 관계에 있어 없어? 필요적 공범입니까? 이 파파라치가 사진 찍어서 팔아먹는 것과 그 의뢰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항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파파라치는 의뢰가 들어와야지만 사진을 찍어줍니까? 자신이 먼저 특정 사진을 찍어놓고 신문사에다가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파라치와 그 의뢰 행위는 반드시 대항범 관계에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먼저 사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쵸? 따라서 이건 대항범 관계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은 임의적 공범이라는 거지. 필요적 공범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에 대해서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한 행위와 의뢰한 행위가 설령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필요적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총칙상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총칙상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은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 뜻이에요. 그 뜻. 아직 출제는 안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이런 판례도 나올 수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외부 관여자를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내부 참여자만 봤죠? 그치? 지금은 외부 관여자 판례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집합범 같은 경우에는 외부 관여자 같은 경우에 집합범 같은 경우에는 교사방조는 적용될 수가 있지만 외부 관여자는 집단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수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학설 정도로만 봐두시면 되고요. 자, 대항범 볼게요. 대항범에서 요 2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에 외부자가 그 처벌되는 자에게 가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끊고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했을 때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면 자, 이 그림 가볼게요. 여기. 자, A가 있죠. A가 이제 음화 구매자입니다. 그리고 B는 음화를 판매하는 자죠. 누구만 처벌한다 그랬어요? 이 B만. 그쵸? 이 사안에서는 이 B만 처벌해요. 음화 판매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고 갑은 처벌정이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습니다. 둘은 필요적 공범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 이 C라는 사람, C가 외부 관여자지? C가 외부 관여자입니다. 이 C라는 사람이 외부에서 처벌되지 않는 A에게 가담을 합니다. 이렇게. 야, 너 사와라. 저기 도색 잡지, 빨간색 책, 그거 사와. 이렇게 가담을 합니다. 그쵸?
공모나 교사 방치 형태로 가담한다고요. 근데 이 A가 처벌된다 안 된대?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야. 즉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C가 가담한 것은 이 사람도 불가버린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B는 처벌된다 그랬지? B는 음악 판매자 처벌됩니다. 여기서 D라는 사람이 공급책이야. 음란 영화, 음란 서적, 이 사람을 외부에서 이 사람이 공급을 해준단 말입니다. 가담해준다고요. 공모 교사 방지 형태를 가담해준다고요. 그랬을 때는 이 B가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D도 공급책인 D도 당연히 처벌되는 거야. 즉 외부 관여자가 처벌되지 않는 A에게 가담했을 때는 그 자도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데 처벌되는 자에게 가담했을 때는 그 자도 처벌된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교재와 보시면 여기 일방만 처벌된다 했을 때 음화 판매처처럼 예를 들면 음화 판매죄에 있어서 처벌되는 자에게 가담했을 때는 그놈도 처벌된다. 근데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했을 때는 그놈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와볼게요. 판례. 금품 등의 수수. 이건 대항범이지. 대항범이니까 당연히 총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봤을 겁니다. 여기서는 2번이야. 체크하시고. 금품 등을 공유하는 자에게 따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야. 공유자는 에게 처벌 조항이 없다고요. 그 말은 이 사람에게 불가벌이라는 얘기지. 그 공유 행위는 그와 대항적인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왜 총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그 금품 등을 공유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관여한 자, 즉 처벌되지 않는 이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한 관여하여 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지. 불가벌. 이해되시나요? 여기 했잖아. 처벌되지 않는 자에 가담했을 때는 공범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벌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공유한 자가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해서 교사 방조했다 하더라도 야도 불가벌이다 이 말이야. 이 꺽쇠 2번이 출제가 2번 되었습니다. 당연히 1번은 많이 되었고. 됐죠? 자, 마지막으로 1번을 가보시면 쌍방을 처벌하는 자일 때는 왼쪽에서 가담하든 오른쪽에서 가담하든 둘 다 처벌됩니다. 그쵸? 뭐 당연한 것이고 동그라미 2번만 좀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밑에 공범의 입법 방식 나와 있는데 뭐 단일 정범 체계가 있고 공범, 정범을 분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현행법은 공범과 정범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2번 체크하시고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공범과 정범을 구별하는 부분, 이 부분은 여기 현행법의 체제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갖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쉬었다 하겠습니다.